네. 그럼 다음 서은율 멘티님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의류님 나와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멘티님? 네, 네, 서은율 보이시나요? 멘티님은 네. 우리 생활 속 식민잔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조의 발표를 맡게 된 서은율입니다. 우리 생활 속 식민의 잔재를 주제로 10장의 카드 뉴스를 구성을 했고요. 크게 교육, 언어, 문화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보통 역사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과 관련되면 아무래도 나의 생활과 관련이 있고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정해봤습니다. 앞에 분과 좀 겹치는 내용이라서 걱정이 됐지만 좀 더 색다르게 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밀도 높게 담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정보량이 많아서 어떤 내용 외에도 디자인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의미를 담아보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같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바로 교육 파트입니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국사를 제일 좋아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제일 중요한 과목들을 다 배제하고 역사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콘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공부한 게 좀 왜곡된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좀 제일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조선 총독부에서 식민지의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좀 왜곡한 조선사 35권을 발간을 했고요. 여기서 좀 그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과 거의 친척벌인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하고 또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보와 촉탁이라는 것은 어떤 정규직 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특수한 어떤 관직에서 그냥 계약 없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또 광복을 맞은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 문교부는 지금의 교육부 같은 곳에서 장관을 하고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꼭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군을 부정하는 국사대관을 편찬해서 이게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 우리 한국인들은 단군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 그리고 친일의 흔적이 담겨 있는 교과서는 다시 쓰여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은 역사인데 보통 우리 한국사 배우면 제일 첫 장,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단군 신화로 알려져 있어요. 과연 우리는 곰과 호랑이의 자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군 신화라는 얘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겨난 말로서 처음에는 이만희 시류라는 사람이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말인데요. 하지만 이거 단군은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데 단군을 보통 단군 왕검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단군은 대통령 같은 직함으로서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까지 해서 47대까지 이어져 왔고요. 또 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건 짐승이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어서 토테미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은 신화가 아닌 역사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은 이제 수우미양가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조선인의 목, 코, 귀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잔혹한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이 미를 제외한 수우양가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인의 귀 무덤 그리고 코 무덤 일본어로는 이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보 시대에도 비슷한 평가 방식인 수와 미를 제외한 우양가부가 쓰였고 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학교에 도입된 방식이 이제 수우미양가였는데 이게 오랜 세월 굳어져 왔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도 수우미양가 평가 방식이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디자인을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에도 고유한 평가 방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통, 통, 약통, 조통, 불통 이렇게 한국 조선시대에 서원에서 이런 평가 방식이 있었고 이게 수미양가보다 좀 더 명확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는 갑을병이라는 평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 파트입니다. 사실 언어는 한 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운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애비 지지 이런 말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하는 소리인데요. 저는 귀이, 코, 비 이걸 합쳐서 그냥 이비가 애비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조선 이제 임진왜란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인의 귀랑 코를 잘라간 포악무도한 전범자를 말하는 게 이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승려 케이넨이 쓴 조선일 일기에도 나온 단어고요. 이런 귀무덤의 실체를 안다면 과연 이 말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화 파트입니다. 가락. 우리나라의 음악이죠. 여기 오선지에 음표 대신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동요들, 저번에도 배웠던 동요들부터 또 한국의 주요한 국가 행사에 쓰이는 가곡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이나 뭐 쎄쎄쎄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선구자, 희망의 나라로 한국 환상곡 이런 것들은 되게 가사가 정말 좋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침략 야욕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 작곡한 노래였거든요. 애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익태 씨 유명하죠. 이렇게 보면 식민의 잔재가 우리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폭, 이제 미술계에도 남아있는 친일인데요. 유명한 위인들을 그린 사람들, 김기창 씨나 장우성, 김은호 등등 모두 친일 화가였습니다. 근데 광복 이후에 이들의 행보가 더 화려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전이라는 게 있는데 국전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과거 조선 총독부가 주최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 방식을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와서 그 국전의 핵심 세력이 된 게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진입해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친일 청사는 더욱 지연되거나 묻힐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흙 뿌려진 피를 제가 그냥 흑백 처리를 했는데 이런 친일파들이 조선인들이 흘린 피를 가지고 한편의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동대문과 남대문 우리가 국부와 보물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일본인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이게 전승 기념물로 그들이 남겨둔 건데 일본과 무관한 서대문은 도시계획을 핑계로 철거가 됩니다. 근데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자존심은 개나 줬죠. 이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국보 1호, 보물 1호로 각각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2021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이 국가문화재 지정 번호를 공식 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대신 이제 남아있는 번호는 그냥 내부 관리용으로 쓰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새로운 문화식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요즘 새로운 문화식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주고자 만들어봤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서 문화공정을 펼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한복, 김치, 갓 이런 것들이 다 중국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유명한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부터 여러 드라마들의 역사 왜곡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소비에 좀 무비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부연을 해드리자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시적인 경제적 가치, 뭐 GDP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그 경제적 가치 같은 걸 가지고 함부로 수작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비가시적인 문화적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문화의 힘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가 수작을 걸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나 문화적 근본을 빼앗기면 과거의 역사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은 그 후세대들이 어떤 위대한 작업을 남겨도 다 빼앗아간 나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물음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45년의 광복을 맞이하고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온전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독립운동의 정신이라든지 환곡, 47대 단군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할 진실된 역사지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잘못된 역사들, 역사 왜곡, 식민사학, 민족정신 말살들은 지금 우리 곁에 뿌리 깊게 잔재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 글씨체들이 여긴 다양하거든요. 실제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씨체, 그리고 이건 제가 알기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글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다양하고 위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획일화되고 일본에 의해서 말살되고 또 격화된 그런 역사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건 아닌가 꼭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이거 준비하면서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진짜 떨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역사 사학과를 가려고 3년을 편입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유독 사학과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한 과만 돼가지고 지금 언론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진짜 저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했다면 여전히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신감이 많이 느껴졌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은율맨 팀님은 저기 다음에 MC 한번 할래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나 잘하는 기지개 것 필 같아. 생각은 못했어요.